안녕하세요, 에이슬입니다. 오늘 제 상태가 약간 뭔가 말이 아니죠. 이렇게 뿌리가 점점 저를 잠식을 하고 있고, 제가 트러블 관련 제품을 테스트를 하다가 얼굴이 정말 싹 좋아졌었는데 또 잠도 별로 안 자고 날 새고 세안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여드름이 이렇게 또 났어요. 그래서 또 세수하다가 짜증나서 짜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셀카가 예쁘게 잘 나올 수 있는 셀카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메이크업 다 한 후에는 실제로 제가 셀카 찍을 때 사용하는 어플, 그 어플 내에서 보정 방법, 그리고 제가 이 영상에서 앞쪽에 사용했던 인트로가 제가 직접 셀카 어플로 예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필터를 쓸 수 있는 어플까지 알려드리면서 그러면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먼저 스킨케어는 다 하고 나왔어요. 바로 파운데이션 바르고 색조해줄게요. 파운데이션은 헤라 글로우 레스팅 파운데이션이랑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을 반반 섞어볼 거예요. 저도 이렇게 써보는 건 처음인데 더블웨어가 약간 매트 파운데이션 중에 베스트, 정석이라는 느낌이 있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헤라 글로우 레스팅 파운데이션도 제가 봤을 때 글로우 파운데이션 중에 베스트의 감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섞으면 어떤 느낌이 나올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차피 셀카 찍을 때는 피부 보정을 굉장히 잘 해주기 때문에 어플이 약간 도전 아닌 도전을 해봅니다. 반씩 덜어서 어이구 펌핑하는 걸 산다는 게 맨날 안 사가지고 이렇게 양낭비를 하네요. 그리고 손등에서 잘 섞어줄게요. 과연 어떻게 될지. 브러쉬는 피카소 꼴레지오니 파운데이션 브러쉬 사용해줄게요. 파운데이션 브러쉬 앞뒤로 충분히 먹여주고요. 이렇게 얇게 눈동자 밑부분 정도에 이런 식으로 칠해주세요. 이 끝까지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다 퍼프로 펴바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제가 얼마 써보진 않았지만 피카소가 진짜 사용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피부결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해서 모공 메꿔주고 이마도 펴발라줄게요. 그리고 필리밀리 물먹인 젤리킹 퍼프로 두드려서 퍼트려줄게요. 이거 조합 미쳤다. 찢었다 진짜. 엄청 쫀쫀한 피부 표현이 돼요, 이렇게. 워낙에 커버력이 좋은 파운데이션들을 쓰고 있어서 굳이 컨실러 안 쓰는 것도 있는데 어차피 어플로 다 보정하니까 굳이 컨실러가 없어도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이제 파우더로 아주 살짝 얇게만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이글립스 블러 파우더 팩트 21호. 눈썹 주변이랑 눈두덩이는 꼼꼼하게 꾹꾹 눌러가면서 매트하게 처리를 해주고요. 저는 오늘 크림 블러셔를 사용해줄 거라서 부분에 해주고 있어요. 코 벽은 꼼꼼히 칠해주고 털어서 남은 양으로 코끝을 톡톡 쳐줄게요, 콧대랑. 쉐이딩은요, 오늘 싱글 섀도우로 해줄 거예요. 약간은 진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딩으로 나온 게 아닌 만큼 훨씬 더 많이 털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홀 따라서 둥글게 굴려줍니다. 여기서부터 직각으로 시작하게 되면 약간 강렬한 뮤지컬상 화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려주세요. 바깥쪽으로 퍼뜨려주는데 눈가에 색조를 넣을 거니까 여기 눈가를 쉐딩으로 다 칠하면은 색조 본연의 색이 안 나오고 좀 칙칙해져요. 한 눈 3분의 1 정도까지만 퍼뜨려줍니다. 코끝에도 V자로 잡아주고 브러쉬 힘을 빼고 일자로 살짝 이어주는데 힘줘서 여기 라인 만들어야지 하고 딱 긋는 게 아니라 내 콧대를 어느 정도 두께로 이런 식으로 음영을 넣겠다.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놓는 거거든요. 생각하면서 그어준 다음에 브러쉬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바깥쪽으로 퍼뜨려주세요. 퍼뜨려주는 범위는 이 평평한 앞볼 말고 콧대 올라가는 그 시작점까지 퍼뜨려줍니다. 제가 쉐이딩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죠, 요새.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말이 너무 많아져서 이런 짜잘한 부분은 많이 생략을 했었어요. 컬러나 리뷰 위주로 말을 하고. 코를 이렇게 한번 깔아줬으면 이 미간 쪽, 눈 앞머리 딱 옆에를 이렇게 굴려서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처음에 V자로 그었던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저는 코가 짧다 보니까 이 비주 부분 맨 안쪽 들어간 쪽 있잖아요. 거기를 약간 이렇게 선지게 쉐이딩을 해줘요. 이렇게. 지금 보실 때는 왜 이렇게 막 진하게 써 하시겠지만 나머지 색조 메이크업하고 또 어플로 보정하고 필터 입히다 보면은 딱 괜찮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페이스라인 쉐딩은요, 셀카라고 굳이 진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얼굴형까지 다 보정이 가능하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칠해줍니다.
그리고 턱은 더 경계지기가 쉽다 보니까 그냥 일반 쉐이딩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니스프리 마이 아이섀도우 글리터 새벽별 코랄. 제가 맨날 섀도우 팔레트만 써서 싱글 섀도우를 좀 가져와봤어요. 눈두덩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진하게 얹어놓고 옆으로 퍼트려줄게요. 손으로 블렌딩하는 게 어려우시면 이렇게 진하게 묻혀놓은 상태에서 마른 브러쉬로 옆으로 퍼트리셔도 좋고요. 오늘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준 다음에 언더에도 이어서 발라줄게요. 특히 언더에는 더더욱 브러쉬로 바르는 게 좋은데 사실 브러쉬 쓰기 귀찮아서 손으로 발라줬어요. 이름은 코랄이지만 거의 골드 샴페인에 가까운 약간 주황기 있는 골드펄 섀도우예요. 코랄은 그냥 한 3% 정도? 저는 이렇게 눈두덩이 앞까지 감싸면서 이어서 칠해줬습니다. 두 번째로 에뛰드의 꼬숩게 구운 아몬드 컬러. 저는 셀카 찍을 때 보통 좀 사진이 잘 나오는 날 보면은 붉은 계열 컬러를 썼을 때 사진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를 일단 쌍꺼풀 라인 쪽에 또는 원래 발랐던 섀도우보다 좁은 영역에 얇게 한번 깔아주고요. 뒤쪽에다가 진하게 색을 넣어줄게요. 이쪽도 밑으로 음영 얇게 깔아주고 뒤쪽으로 진하게 컬러 입혀주고 삼각존에도 같은 컬러로 붉게 이렇게 입혀줍니다. 삼각존을 채우실 때 꼭 브라운 컬러, 음영 컬러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붉은 계열로 하시면 오히려 사진 찍었을 때 좀 더 신비로운 느낌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다음은 에뛰드 하우스 톰과 제리 컬렉션 제리 마우스. 이걸 어디에 써줄 거냐면 눈두덩이 뒤쪽에 얇은 부위에 얹어주는데 오늘 눈꼬리를 살짝 올려서 아이라인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가이드를 잡아주면서 너무 진하지 않게 이렇게 칠해놓습니다. 앞머리 쪽에도 음영을 이 컬러로 살짝 넣어주고 펜슬 라이너를 써줄 거니까 마스카라를 먼저 해놔야 라이너가 뭉개지거나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뷰러를 찝어주는데 오늘은 정말 TMI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TMI 하나만 뿌려도 될까요, 여러분? 제가 동네에서 속눈썹 펌을 했어요. 근데 저 소심해서 환불해달라는 말 못하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아닌 거예요. 원래 뷰러 펌, L자 펌 하면 이런 식으로 속눈썹이 빡 꺾여서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애매하게 이렇게 직각으로 올라가게 돼가지고 앞에서 봤을 땐 속눈썹이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속눈썹 펌 한 거 맞냐? 아니면 속눈썹 왜 이렇게 짧아졌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괜히 말 꺼내기도 불편하고 그래도 이분도 시간 투자해서 해주신 거고 약도 쓰셨는데 환불해달라고 하면은 이미 시술 받았는데 좀 그런가 싶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한 달 조금 넘게 저희 집에서 계셨어요. 얼마 전에 가셨는데 제 속눈썹 가시기 전에 보고서 밖에서 속눈썹을 잘라왔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 듣고 환불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내일 예전에 아주 성공적으로 뷰러펌 됐었던 강남의 어느 속눈썹 하시는 곳에 가서 다시 할 거예요. 아이돌래쉬 픽서로 속눈썹 먼저 길게 만들어 놓을 건데요. 저는 이거 없으면 화장을 못 하겠어요, 이제. 가격도 너무너무 싸고 마스카라의 부족한 모든 점을 메꿔주는 느낌이라서 특히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좋아하신다면 이거 단독으로 쓰셔도 좋아요. 언더는 눈 중앙부터 뒤쪽에만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앞쪽은 보통 애교살 살리시려고 글리터나 하이라이터로 이렇게 강조를 해놓기 때문에 굳이 마스카라를 해서 더 그림자지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쪽에만 해주는 거예요. 이 마스카라는 인가 제품인데요. 예전에 한창 사람들 많이 썼던 키스미 마스카라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화이바가 그득그득한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나면은 그 키스미 마스카라처럼 엄청 선명하고 길게 속눈썹을 존재감을 확 살려줍니다. 약간씩 알갱이가 나오긴 하는데 얘가 묽은 마스카라가 아니어서 그냥 손으로 똑 떼면은 깔끔하게 되거든요. 아이라이너는요, 이렇게 날렵하게 펜슬 라이너를 깎아왔어요. 눈꼬리를 살짝 치켜 올려서 약간 앙칼진 고양이 눈매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눈동자 바로 위, 여기가 보통 사람들이 눈에서 가장 높은 부위잖아요. 그 높은 부위와 일직선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일자로 그어주세요. 이렇게 일직선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안쪽을 채워줍니다. 끝이 좀 뭉툭하다고 느껴지시면 아이라이너로 계속 만지지 마시고 엄지손톱을 뒤집어서 이렇게 톡톡 쳐서 빼주면 펜슬 라이너를 끌어오면서 날카로운 아이라인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언더라인 따라서 위로
눈 가장 높은 곳에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런 캐츠아이 아이라인 어려우신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 앞머리에는 약간 둥그스름하게 도톰하게 채워서 아이라인을 그려 넣었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눈을 떴을 때 이 앞쪽이 너무 날카로워 보이지가 않아서 앞트임을 해줬을 때도 눈이 뾰족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둥그렇게 음영 넣어놓고 앞으로 톡톡 쳐서 앞트임 해주고, 이거는 펄 아이라이너라서 앞트임이 그렇게 진하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자리만 잡아놓는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조금만 해주세요. 나중에 펜 라이너로 또 수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라인을 그려준 후에 이번에는 언더에서 가장 밑쪽, 그러니까 눈동자와 이어지는 이 가운데, 정가운데 쪽을 일직선으로 닿는다고 생각하시고 눈 뒤쪽에 뒤트임 아이라인을 하나 더 그려줄 거예요. 언더라인 하면은 보통 이렇게 이어져서 가는 걸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눈동자 밑쪽하고 이어서 일자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눈 뒤쪽이 약간 트여 보이기도 하고 보통 위에만 아이라인을 했을 때보다 약간 더 섹시해 보이는 아이라인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언더라인 길이는 원래 내 눈 끝쪽에서 덜 가도록 해주셔야 덜 인위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라인을 그려놓고 아까 전에 붉은기를 입혀줄 때 썼던 이 섀도우를 이런 사선 브러쉬에다가 묻혀서 제일 먼저 아이라인을 풀어줄게요. 라인 풀어줄 때는 위쪽으로 블렌딩하는 게 아니라 아이라인 경계선만 왔다 갔다만 해줘도 얘가 가루기 때문에 위쪽으로 적당히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고 또 아이라인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꼬리에서 바깥쪽으로 블렌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브러쉬를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블렌딩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라인 위쪽 영역을 일직선으로 그려놨잖아요. 이번에 블렌딩을 해주고 나서는 이렇게 위쪽으로 약간 쌍꺼풀 라인을 잡아주듯이 선지게 그어서 앞쪽으로 블렌딩을 해주면 이런 모양 섀도우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진하지 않나 싶은 메이크업인데 이따가 사진 찍을 때 보시면 진짜 예뻐 보일 거예요. 그리고 눈 앞쪽도 같은 컬러로 블렌딩 해주는데 약간 넓게 블렌딩 해주세요. 눈 앞머리에 붉은기가 살짝 보이도록. 그리고 언더라인은 섀도우 양을 손바닥에 많이 덜어낸 다음에 왔다 갔다 해서 그냥 이 라인 자체를 좀 색을 연하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위를 덮어주고 뒤쪽으로는 살짝만 빼줄게요. 눈 위쪽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음영을 넣어주는 이유는 저는 보통 셀카를 찍을 때 눈을 이렇게 뜨고 찍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개슴츠레하고 턱을 좀 들고 찍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각도로 찍게 되면 이 아이 메이크업 섀도우가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그때 이 붉은기가 필터랑 합쳐지면서 아이 메이크업이 되게 신비로워 보여요. 그래서 붉은 컬러로 뒤쪽에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앞쪽도 좀 넓게 블렌딩 해주고 언더라인 풀어주면서 원래 딱 내 눈 길이만큼 섀도우 넘어가서 연장될 수 있도록. 글리터는 오늘 투쿨포스쿨 글리터 가져왔는데 2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뚜껑을 크게 해서 열면 이런 넓은 영역에 바를 수 있는 팁 브러쉬가 나오고 저처럼 얇게 사용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분리해서 라인용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글리터예요. 이거를 어디다 그어주냐면 이 눈 안쪽으로 들어가는 지점부터 해서 속눈썹 밑쪽에 바짝 붙어서 일자로 싹 그어줍니다. 몽고주름 안쪽으로 들어가서 일자로 속눈썹 바짝 붙여서 그어주는데 물론 속눈썹 사이사이로 지나가면서 그려놓은 이 언더라인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겠죠. 언더라인 위쪽으로 지나가서 이렇게 애교살을 밝혀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밑쪽에 솜털 브러쉬를 꺼내서 양을 많이 덜어낸 다음에 눈두덩이 가운데에서 약간 위쪽에만 소량만 톡톡 찍어서 퍼뜨려줄게요. 밑쪽에는 붉은색으로 음영을 넣어놓은 상태라서 그 위에만 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눈 앞머리 쪽에도 이렇게 하이라이터용으로 칠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트임해놓은 아이라인을 최대한 안 넘어가면서 칠해준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조심조심 콕콕 눌러서 주변으로 퍼뜨려주세요. 글리터를 충분히 말려주고 아이 메이크업 마지막으로 이 붓펜 라이너 이용해서 눈 앞머리라던가 이 뒤쪽에 펄 라이너라서 좀 음영이 덜 져 보이는 부분에 진하게 강조를 해줄 거예요. 이거는 이런 초코 브라운 컬러 붓펜 라이너예요. 먼저 눈 뒤쪽에는 이 밑쪽은 원래 펜슬 라이너 영역하고 똑같이 해주되 펜슬 라이너보다 반 정도 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눈 앞머리도 펜슬 라이너 칠한 거보다 반 정도 얇게 해서 라인을 그려놓고
그리고 눈 앞머리도 펄 라이너 때문에 제대로 앞트임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펜 라이너 브러쉬 끝 쪽으로 이렇게 대서 살짝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면은 저절로 라인에 맞춰서 앞트임이 됩니다. 여기다가 조금 더 섬세하게 브러쉬 끝으로 톡톡 쳐서 뾰족하게 만들어주면 앞트임까지 강조를 해줬고요. 밑쪽은 이 눈동자 밑부분만 이렇게 조금 얇게 강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나면 펜슬 라이너랑 섀도우로만 그려놨던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아이 메이크업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고, 아이라이너가 좀 밝고 채도가 있는 컬러다 보니까 이렇게 섀도우랑 합쳐져서 아이라인 경계가 확실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붓펜 라이너로 밑쪽을 기준으로 반 정도를 아이라인을 다시 그려주게 되면 훨씬 선명한 느낌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명한 느낌인데 블랙이 아닌 브라운을 쓰는 이유는 이런 붉은 계열 좀 밝은 아이라이너 위에 블랙이 확 올라오면 엄청 진하고 이렇게 위로 갈수록 아이라인이 저절로 연해지는 느낌을 내기가 힘들어요. 누가 봐도 레드 컬러를 블랙 컬러 위에 샌드위치처럼 얹어놓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해줍니다. 그리고 눈 앞에 앞트임 아이라이너 하실 때는요, 펜슬로 하고 펜라이너로 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긴 하지만 펜슬도 펜라이너도 너무 여러 번 덧칠하게 되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덩어리가 져서 눈곱처럼 똑 떼지거나 너무 도톰해져서 오히려 그림자같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적은 횟수로 끊는다고 생각하고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앞트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더라인 페이크 래쉬를 붓펜 라이너로 많이 그리곤 했는데, 이런 언더 일직선 뒤트임 라인을 그려줄 때는 페이크 래쉬는 생략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아이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속눈썹을 그리게 되면은 누가 봐도 그린 게 이렇게 티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건 생략해줍니다. 이제 눈썹 빠르게 그려볼게요. 아이라인이 길어진 길이에 맞춰서 눈썹도 그만큼 길게 빼줄게요. 그리고 눈썹 앞머리를 똑 떨어지게 않게 하는 것도 사진이 잘 나오는 방법 중 하나예요. 눈썹 앞머리를 네모지거나 둥글게 칠해버리시면 사진에서 눈썹밖에 안 보이게 됩니다. 여기도 길게 빼주고, 그리고 눈썹 그린 브로우로 그대로 애교살을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그림자는 한 번에 빡 그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그어가면서 진하기를 확인해가면서 그려주세요. 제가 다 편집을 하긴 하는데 보통 한쪽당 적어도 7, 8번은 그어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어퓨 과즙팡 젤리 블러셔 이제 그만 사과해. 크림 블러셔 바르시는 게 어렵거나 손으로 해서 자국이 많이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약간 너무 훌렁하지 않은 작은 블러셔 브러쉬를 이렇게 세워서 얘를 깎아내면서 브러쉬에 많이 묻혀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손등에 양을 살짝 덜어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살짝 지나가면서 색을 조금씩 입혀가면서 영역을 이렇게 넓혀주세요. 크림 블러셔라고 꼭 손으로 바르고 퍼프로 두드려서 바르라는 법은 없거든요. 오히려 브러쉬로 바르시는 게 더 쉬우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너무 어려우시면 이 방법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러셔를 2가지를 써줄 거라서 이거는 광대뼈를 감싸면서 좀 넓게 전체적으로 베이스같이 깔아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슈레피 리치 블러셔 2호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그냥 3번째, 4번째 손가락으로 살짝 묻혀서 손등에 양 조절해가면서 사선으로 광대 따라서 이렇게 톡톡 쳐서 포인트 줄게요. 밑에 깔아놓은 게 좀 핑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얹어주면은 눈하고 컬러 느낌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투톤 느낌으로 발라주고요. 이 옆에 있는 하이라이터 같은 블러셔로 가장 튀어나와 있는 광대뼈 위쪽에다가 이렇게 여기도 광대 위쪽에 톡톡 사선으로. 근데 이 블러셔가 질감이 진짜 신기해요. 파우더 블러셔하고 젤리 블러셔의 장점들만 합쳐서 섞어놓은 느낌이라서 컬러도 너무 마음에 들고 아껴 쓰느라고 여태 메이크업에서 보여드리지를 못했네요. 이렇게 해주고 저는 이 하이라이터를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한 번 더 입혀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빛이 들었을 때 볼에 이렇게 광이 들어오는데 그게 피부도 되게 좋아 보이고 얼굴도 탱탱해 보이고 되게 고급스러운 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서 가끔 광나는 얼굴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티 안 나게 살짝 그어줍니다, 사선으로. 이걸로 코끝하고 콧대 하이라이터도 넣어줄게요. 코끝에 컬러랑 하이라이트가 같이 들어가면은 또 이게 또 되게 오묘한 느낌이라서 사진 찍었을 때 좀 신비로운 분위기 내고 싶다 하면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콧대 해주기는 약간 붉긴 한데 이렇게 해주고
코에 해줬으면 또 턱에 해줘야 정석 아니겠습니까? 턱에도 이렇게 감싸서 발라줍니다. 물티슈로 립 오일을 걷어내주고요. 아까 전에 썼던 퍼프에 남아있는 파운데이션으로 경계선을 유분이랑 눌러주면서 좀 연하게 만들어주고, 립은 먼저 헤라 스파이시 누드밤 네이키드 아몬드 컬러 사용해줄 거예요. 얘를 먼저 안쪽에다가 발라서 이렇게 발라놓고 바깥쪽으로 넓게 얇게 퍼트려줄게요. 경계선이 진짜 점점 그라데이션 돼서 퍼진다고 생각하시고 선 안 지게 퍼트려주세요. 이렇게 퍼트리면 입에 전체적으로 색깔이 한번 입혀지잖아요.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경계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칠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찍을 때 입술이 진짜 예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이런 촉촉한 립밤 같은 제형의 립스틱으로 입술 산을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툭툭 쳐가면서 이런 식으로 발라놓으세요. 립 전체를 오버립하는 게 아니라 입술 산 부분에만 이렇게 해주고 톡톡 찍어서 너무 선지지 않게 퍼트려줍니다. 이렇게 입술 산을 넘어서 촉촉한 립을 발라놓게 되면 입술 산 쪽에 가장 튀어나온 부위에도 빛을 받기 때문에 입술이 더 통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 산에다가 도톰하게 해놓고 이 입술 밑쪽에도 약간 이렇게 오버해서 발라놔주세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톡톡 쳐서 자연스럽게 펴놓습니다. 원래 입술 라인보다 굉장히 많이 오버를 해서 발라놨는데 이렇게 해도 어차피 이 밑에서 누가 쳐다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오버 해놓은 게. 그래서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양쪽으로 퍼트려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입술 산 쪽이랑 이 밑에 쪽이 컬러가 더 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톡톡 찍으면서 이 가운데 부분이 색이 더 진하도록 계속 레이어링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컬러가 진해지고 우리 한글 모음의 O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톡톡 쳐서 입혀줍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여러 단계에 걸쳐서 섹션을 나눠서 메이크업 하는 걸 보여드려서 그렇지 막상 본인이 해보시면은 그냥 여러 겹 먼저 입에서 퍼트려 놓고 위아래 톡톡톡 쳐서 강조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컬러밤으로 해보시면은 확실히 사진 찍을 때 입술이 이 가운데가 확 튀어나와 보인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한스킨 카페인 라즈베리라는 붉은 립글로즈를 안쪽에다가 덧발라서 마무리 해줄게요. 먼저 입술 안쪽에다가 이렇게 한 겹 발라놓고 여기도 안쪽에 발라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는 모음 O자를 그려서 아래가 안 벗겨지도록 톡톡 쳐서 퍼트려줄게요. 그리고 위쪽은 좀 다르게 이렇게 V 모양으로 코끝 쉐딩하듯이 칠해주고 이 입술 끝쪽에도 좀 그림자 넣어주듯이 이렇게 칠해주고 퍼트려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입술 밑쪽에다가 그림자를 약간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굉장히 밑쪽까지 입술을 연장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쉐이딩을 좀 더 밑에다가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술을 들어준 다음에 약간 떼어내고 쉐이딩을 넣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표정을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안 보이기 때문에 립 메이크업이랑 한 5mm 정도 떼서 쉐이딩을 해줘도 티가 안 나요. 여기에다가 그림자 넣어주고 나면 셀카 찍을 때 조금 색다르고 예뻐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 팁이 담긴 메이크업 완성이 됐습니다. 평소에 제가 진짜 셀카 찍을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사용하는 카메라 어플이 있는데요. 바로 요 소다 어플이에요. 저는 일반 카메라는 이렇게 해가 막 쨍쨍할 때 아니면 화질이 더 안 좋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요철도 막 부각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셀카의 한 95% 정도는 소다를 사용해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다 어플에 들어가서 이렇게 뷰티를 눌러주면 스마트 뷰티라고 해서 제 얼굴을 먼저 인식을 한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나온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작하기를 눌러서 여기 얼굴에다가 맞춰주면은 이렇게 저절로 얼굴, 눈, 코, 입이라던가 상세 부위를 인식해서 이제 사진 찍을 준비를 어플이 해놓게 됩니다. 전 여기서 뷰티를 15 정도로 미리 조절을 해놓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뭐 얼굴형 뿐만이 아니라 매끈하게 모공, 톤업, V라인 등등 해가지고 진짜 얼굴을 제 입맛에 맞게 엄청 상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모공. 제가 코 쪽이랑 나비존 쪽에 요철이랑 모공이 진짜 심해요. 이 나비존 쪽에 요철 다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모공이랑. 이거 기능을 없애면 이 코에 점점점 모공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원래 모공이 다 비쳐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모공 부분만 싹 블러 처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매끈하게랑 모공을 좀 적절히 조절을 해서 피부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톤업. 보통 어플이라던가 뭐 사진 보정 어플에서 밝기나 명도 조절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너무 밝아지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 톤업 기능이 지금 타 카메라 앱에는 아직 없는 기능이래요. 이 수치를 이렇게 올려보면 사람 피부색만 이렇게 인식을 해서 밝혀주거든요. 지금 검은 옷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톤업을 한 30 정도, 눈 크기는 한 10 정도, 코 좁게는 지금 스마트 뷰티로 설정된 요게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코 좁게 25, 얼굴 짧게 30 정도, 턱을 한 10 정도 해서 늘려줍니다. 그리고 광대뼈도 한 15 정도. 광대뼈가 약간 남아있어야 이렇게 꺾었을 때 저는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심하게는 안 해주고요. 팔자주름. 이 팔자주름 탭도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스마트 뷰티도 저한테 35나 설정을 해줬거든요. 70까지 올려주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 눈이 선명하게 보여야 이제 글리터 표현이라던가 아이라인, 뭐 렌즈 문양 이런 게 잘 보이기 때문에 눈 선명하게 50으로 돼 있는 상태로 그냥 유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다크서클. 제가 팔자랑 똑같이 다크서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80까지 올려줄게요. 그리고 코 크기, 그냥 원래 코에서 한 -5 정도로 약간 다듬는 정도로 줄여줄게요. 그리고 제가 코가 약간 두꺼운 코를 좋아해요. 코끝을 30 정도 해주고 한 15 정도로 늘려주고요. 인중도 약간 줄여줘야 또 동안 얼굴이 되기 때문에 인중도 한 -10 정도로 줄여주고, 제가 워낙에 입이 또 양옆으로 짧다 보니까 저는 입 크기를 좀 키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입 크기가 커지면 얼굴도 좀 더 갸름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입을 키워줍니다. 100까지 쫙 늘려주는데, 이 입 크기는 입의 양옆으로 늘어나는 크기를 조절해주는 거라서 입술을 위아래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입 크기가 아니라 입술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늘려주시면 위아래로 입술이 엄청 빵빵하고 도톰해집니다. 오늘은 좀 도톰한 립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25 정도로 해놓고요. 입꼬리가 좀 내려간 편이라서 오늘은 한 30 정도 이렇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치아 미백 기능인데요. 저도 얼굴이 좀 흰 편이라서 이가 더 누렇게 보이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무슨 새파란 라미네이트한 이처럼 하얗게 만드실 수가 있어서 70?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게 제 취향에 맞게 조절한 완성 얼굴이고요. 그리고 비포. 어머. 근데 여기서 메이크업 기능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컨투어도 보시면 본인 얼굴에 맞는 컨투어링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블러셔도 직접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립스틱도 스마트 뷰티가 설정해준 대로 지금 피치를 40 정도 그대로 놓고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제 화장에 맞춰서 지금 얘가 색을 다 골라서 해놓은 거잖아요. 요즘 진짜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해가지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컬러 렌즈가 시중에 파는 거를 또 여러 개 사기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색을 이렇게 입히실 수가 있어요, 눈동자에. 자연스럽게 렌즈 컬러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어머, 이거 너무 예뻐. 이거를 한 70으로. 그리고 아이섀도우도 블러셔랑 립을 진하게 하니까 좀 연해 보이는 것 같아서 한 50 정도 해서, 제가 한 메이크업보다 얘가 더 예쁘게 찍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래쉬. 스마트 뷰티이기 때문에 제 속눈썹이 붙어 있어야 할 위치를 얘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래쉬를 선택만 해주시면 이렇게 속눈썹 붙인 것처럼 엄청 자연스럽게 속눈썹을 입혀줘요. 보이시나요? 이러면 굳이 화장할 때 속눈썹 붙일 필요가 있나? 이렇게 어느 각도로 봐도 속눈썹이 다 정확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고민된다. 어떤 거 하지? 오늘 메이크업에는 5번이 좀 진해서 예쁜 것 같아요. 5번을 80 정도로 맞춰놓을게요. 어떻게 너무 예뻐, 메이크업. 대박. 이 필터를 빼면 이제 약간 내 얼굴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싶긴 하거든요. 어떻게 변했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제 이미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셀카를 몇 장 찍어볼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인생샷을 확실하게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어플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노우라는 어플이에요. 제가 실제로 이번 영상에서 인트로에 사용했던 필터들이 있는 앱이기도 합니다. 근데 스노우가 보통 그냥 셀카 찍고 재미있는 필터 같은 거 입히고 이러는 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토리 기능이라는 게 새로 나와서 그거 가지고 놀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먼저 스노우 어플을 열어줄게요. 스노우에도 보시면 뷰티나 이제 여러 가지 메이크업, 세부 조절, 필터 기능이 있긴 한데 어차피 저는 소다로 셀카 찍기 때문에 그냥 대충 설정을 해줬고요. 이 밑에 보시면 스토리 모드가 있는데 이거를 눌러주시면 방금 얼굴 설정했던 그대로 인스타 스토리처럼 스토리를 찍을 수가 있어요. 인싸가 쓸 듯한 이런 필터들은 다 스노우에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필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진짜 다양한 필터 많은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필터입니다, 이거. 제가 엄청 좋아하는 필터예요, 이거. 약간 엽기적인 거 좋아해서 제가 이것도 요즘 인스타에서 되게 많이 보이는 필터죠. 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다른 모양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섀도우나 입술 반짝이는 거 했을 때 이게 스노우라고 해서 그냥 여기서 갖고 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인스타그램으로 스토리 업로드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찍어서 인스타 스토리에 바로 업로드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이 밑에 스토리 버튼을 바로 누르면 이렇게 바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셀카 잘 나오는 메이크업 꿀팁들 담은 메이크업하고 제가 평소에 어떻게 셀카 인생샷을 찍는지 사실 셀기꾼 되는 법이죠. 여러분이 인생샷 건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